안녕하세요. 야너비의 김현우입니다. 2014년 수능 A형 서남사 미감 지문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독서 지문 읽을 때 처음에 화제를 꼭 잡으면서 글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 읽으면서 우리 화제 신경 쓰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서남사 가는 길에는 독특한 미감을 자아내는 도이다리인 승성교가 있다. 화제는 승성교죠. 그런데 단순하게 화제 이렇게 승성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필자는 승성교와 관련된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승성교의 역사라든가 승성교에서 바라본 어떤 삶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아니면 승성교에서 관련되어 있는 전설이나 민담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필자는 승성교에서 드러나 있는 독특한 미감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요렇게 화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이 글의 화제는 승성교의 독특한 미감이에요. 요거를 우리가 신경 써가면서 글을 읽어야겠네요. 자,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승성교는 복잡한 속세와 경관한 세계의 경계로서 옛사람들은 산사에 이르기 위해 이 다리를 건너야 했다. 서술 대상이 승성교로 계속 이어지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화제에서 멀어져 있잖아요. 그쵸? 화제는 독특한 미감이 화제인데 지금 두 번째 문장은 독특한 미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승성교가 복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서 화제에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가볼게요. 승성교는 가운데 무지개 모양의 홍해를 세우고 그 좌우에 석축을 쌓아 올린 홍해 다리로서 계곡을 가로질러 산길을 이어준다. 승성교가 계곡을 가로질러 산길을 이어준다. 자, 이 부분은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복잡한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 이 부분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러면 앞에서 제시되어 있는 부분, 가운데에 무지개 모양의 홍해를 세우고 그 좌우에 석축을 쌓아 올린 홍해 다리, 요 부분에서 우리는 뭘 잡아야 된다? 독특한 미감을 잡아야겠죠. 왜냐하면 요 세 번째 문장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연결시켜 준 거예요. 즉 앞에서 얘기했던 걸 합쳐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홍해와 석축에서 우리는 뭘 잡아야 된다? 독특한 미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글을 생각하면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글을 쓸 때 처음에 이렇게 화제와 관련된 부분에서요. 언급 순서가 제신 순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즉 지금 여기서 홍해를 먼저 세우고 이렇게 얘기했죠.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 석축을 쌓아 올린대요. 요렇게 나열하면서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글은 이 순서대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장이 요 홍해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무슨 얘기합니까? 석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을 읽을 때 뭘 잡아야 된다? 독특한 미감을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문단 가볼게요. 자, 홍해는 위로부터 받은 하중을 좌우의 아래쪽으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지금 하중을 분산시킨대요. 분산시켜서 구조적 안전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이죠. C. 그 결과 동서양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홍해를 세우는 과정은 서술 대상이 홍해가 아니네요. 홍해를 세우는 과정에 대한 얘기죠.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는 서술 대상이 홍해였다면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문장에서는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홍해가 아니라 홍해를 세우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답니다. 자, 홍해를 세우는 과정은 홍해의 모양의 목재로 된 가설틀을 세우고요. 1번. 그 다음에 그 위로 홍해석을 쌓아 올려서 홍해가 완전히 세워지면 가설틀을 해체하는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과정이 나와서 제가 인덱스를 그냥 매겨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다시 서술 대상이 홍해로 넘어가네요. 보이시나요? 첫 번째 문장에서도 홍해,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에서 홍해. 그러면 두 번째 문장인 홍해를 세우는 과정이 지금 홍해 이야기에 껴있는 상태죠. 자, 서술 대상 홍해는
장대석 단면을 사다리꼴로 잘 다듬어 바닥에서부터 상부 가운데를 향해 차곡차곡 반영원으로 쌓아 올립니다. 모나고 단단한 돌들이 모여 반영원의 구조물로 탈바꿈함으로써 드디어 나왔습니다. 미감이. 자, 어떤 미감이 나왔나요? 지금 부드러운 곡성미를 형성한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미감을 찾았어요. 그런데 요 미감은요, 중요한 미감이 아닙니다. 즉, 독특한 미감이 아니에요. not 독특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여기서 보세요. 두 번째 문단에서 홍해는 위로부터 받은 하중을 분산시켜 구조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동서양에서 널리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동서양에서 홍해를 널리 쓰였다면 그 동서양에서 쓰이고 있는 그 홍해는 무조건 다 부드러운 곡성미가 나타나겠죠. 따라서 이 부드러운 곡성미는 독특한 미감은 아닙니다. 그냥 미감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또한 자, 플러스 이제 추가 정보를 제시하네요. 추가 정보. 또한 홍해석들은 자, 홍해가 아니죠. 서수대장은 홍해석들. 자, 서수대장이 달라졌어요. 홍해석들은 서로 단단하게 지지해 주기 때문에 특별한 접착 물질로 돌과 돌을 이어 붙이지 않음에도 견고하게 서 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홍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물론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는 홍해를 세우는 과정에 대한 얘기가 껴있긴 하지만 대부분 두 번째 문단은 다 홍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문단 맨 마지막 문장에서는 홍해가 아니라 홍해석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추가 정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추가 정보들은 항상 대부분 선지에서 문제화 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독서 지문은 답을 항상 중요한 것을 답으로 만들지 이렇게 추가 정보를 답으로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볼까요? 문제. 지금 19번 보면 19번의 1번 선지 보이시죠? 홍해석들은 접착제를 이어 붙여서 서로를 단단하게 지지해준다. 지금 요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접착제들을 이어 붙인 게 아니죠. 이어 붙인 게 아니라 지금 홍해석들은 서로 단단하게 지지해주기 때문에 지금 특별한 접착 물질 없이 보이시나요? 특별한 접착 물질 없이도 돌들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1번은 틀린 선지는 맞아요. 이렇게 선지화 할 수는 있지만 답은 아닌 거예요. 보세요. 지금 뭘 고르는 겁니까? 우리 적절한 거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화 될 수는 있지만 답은 될 수 없다. 추가 정보들은 대부분. 자, 다시 질문을 가볼게요.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가보겠습니다. 승성교는 자, 이러한 홍해와 더불어 홍해 좌우와 위쪽 일부에 주위에 막도를 쌓아 올려 자, 이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석축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독특한 미감을 찾아야 돼요. 석축을 세웠는데 이로써 승성교는 온전한 다리의 형상을 갖게 되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의 일부가 된다. 층의 구분 없이 무질서하게 쌓은 듯 보이는 석축은 잘 다듬어진 홍해석과 어떻게 해요? 대비돼 있죠. 왜 대비돼 있습니까? 지금 석축은 무질서하고요. 홍해는 잘 다듬어져 있으니 당연히 대비네요. vs 대비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화감 있는 조화미를 이룬다. 드디어 미감이 나왔습니다. 변화감 있는 조화미. 자, 그런데 이 조화미는 보세요. 아까 부드러운 곡성미는 홍해의 미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독특한 미감은 아니고 그냥 미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승송괴는 홍해뿐만 아니라 뭐도 있는 거예요? 석축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석축이 무질서예요. 그래서 석축은 무질서하고 그 다음에 홍해는 잘 다듬어져 있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타난다? 대비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대비가 어색한 게 아니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승성구의 특징인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이 뭐다? 독특한 미감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이 지문에. 변화감 있는 조함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조함이 1번이라고 해볼게요.
왜냐면 뒤에서 조함이가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함이 1번 이렇게 명시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자, 여기도 이제 추가 정보죠. 이렇게 항상 추가 정보는 선지화될 수 있다. 하지만 답은 되기 힘들다. 자, 한편 승성교의 홍해 천장에는 용모리 모양의 장식 돌이 물길을 향해 돌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식은 용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 할을 입는 것을 방지한다고 여겨 만든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한편 부분은 승성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예요? 승성교에 있는 용머리 장식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따라서 서술 대상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추가 정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서술 대상을 가지고요. 자, 이제 이야기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사례를 줍니다. 자, 우리가 보고 이제 감상해 보라는 거죠. 계곡 아래쪽에서 멀찌감치 승성교를 우리 한번 같이 바라보자. 같이 한번 보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요. 자, 위쪽에 있는 강성루와 산자락이 승성교 홍해의 반원을 통해 초점화되어 보인다. 여기가 초점화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초점화되어 있는 거고요. 또한 녹음이 우거지고 물이 많은 계절에는 다리의 홍해가 잔잔하게 흐르는 물 위에 비친 홍해 그림자. 요거네요. 요 부분이 이제 그림자네요. 자, 이렇게 그림이 있으면 같이 그림이랑 같이 글이랑 같이 보셔야 돼요. 자, 요 그림자와 이어져 원을 이루고, 그렇죠. 이렇게 원을 이런 식으로 이루는 거죠. 원을 이루고 주변의 수목들의 그림자도 수면에 비친다. 지금 이렇게 수목들이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수목들이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네요. 자, 이렇게 승성교와 주변 경관은 서로 어우러져 극적 합의를 이룬대요. 이렇게 극적 합의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 극적 합의를 통해서 승성교와 주변 경관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은 이게 뭐예요? 미감이죠. 그렇죠? 이 아름다움은 계절마다 그 모습을 바꿔가며 다채롭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됩니까? 독특한 미감인 이것도 조함인 거죠. 왜냐하면 주변 경관이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 있다고 했으니까요. 좀 더 이 부분이 여기서 좀 더 구체화시켜 줍니다. 한번 볼게요. 자, 승성교는 무사람들이 산사에 가기 위해 계곡을 건너가는 길목에 세운 다리다. 그러기에 호사로운 치장이나 장식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산사로 가기 위해서 항상 이 다리를 건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인 그러기에 결과 호사로운 치장이나 장식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다리가 아름다운 것은 미감이죠. 아름다운 것은 주변 경관과 조화를 중시하는 옛사람들의 자유로운 미의식이 반영된 덕택이다. 이게 뭐예요? 조함입니다. 이게 요 조함이 2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조함이 2번은 무엇을 통해 발생한다고요? 요 극적 합의를 통해서 발생한다는 거죠. 자, 승성교가 오늘날 세사의 번잡함에 지친 우리에게 자연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 좀 더 한 번 더 얘기해 주는 거죠. 중요하니까. 이렇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잡으라고 우리한테 명시해 줬습니다. 우리에게 자연의 소박하고 조화로운 미감을 선사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지금 극적 합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경관과 서로 어우러져 있는 그 극적 합의 때문에 결국 무엇이 발생한다? 조함이 두 번째가 발생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요 지문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요 조함이에요. 조함이.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제시했던 곡선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함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19번은 아까 했던 건데 자, 1번은 잡았었죠. 그쵸? 홍해석들은 접착제를 이어붙이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서로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건 맞지만 접착제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면 서로 그냥 단단하게 지지하기 때문에 접착제가 필요 없었다고 여기 특별한 접착제 없이. 그쵸? 보이시죠? 특별한 접착제 물질 없이.
자, 2번 홍해와 그 물그림자가 어우러져 생긴 그 원은 요 원이죠. 요 원은 승성교의 미감을 형성한다. 그렇죠. 어떤 미감이요? 조함이요. 두 번째, 무엇을 통한? 극적 합의를 통한. 이게 이 질문의 핵심이었잖아요. 물론 조함이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그쵸? 그 홍해와 그 다음에 이 석축의 홍해와 이 석축의 요 대비를 통해서 이제 조함이가 발생하는 것도 있었지만 자연과 어우러지는 조함이도 있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요 2번이 이 글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답인 겁니다. 가장 적절한 게 2번이겠네요. 자, 3번. 홍해는 조상들의 미의식이 잘 드러나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건축 구조도 아니죠. 홍해는요, 동서양에서 다 쓰였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잡지 말고요. 우리, 이렇게 잡을게요. 우리나라 특유의 건축이다. 여기 잘못된 거죠. 그쵸? 동서양에서 널리 쓰였다고 여기 활용됐다. 두 번째 문단이 있었습니다. 자, 4번. 홍해는 사다리꼴 모양의 목조된 가서트를 활용하여 홍해석을 쌓아 올린다. 사다리꼴의 모양이 아니라 무지개 모양이었죠.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승성교의 하중은 상부 홍해서에 집중됨으로써 집중이 아니라 뭐였어요? 두 번째 문단에서 뭐라 했습니까? 분산이라고 했었죠. 구조적 안정성 확보한다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분산을 통해서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처럼 제가 문제를 풀어주는 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다 분석하긴 했지만 이게 만약에 실전이라면 여러분들은 2번에서 체크하고 넘어갔어야 돼요. 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야 비문학을 좀 더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20번 어휘 문제네요. 자, 어휘 문제인데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왜 틀렸냐면 자, 지금 니을이 여기 나오는데 방지한다죠. 같이 한번 볼까요? 크게. 이런 장식은 용이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이 물로부터 화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친다는 거는 계속된 일이 멈춘다는 뜻이죠. 계속된 일이 멈추다. 그러니까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일이 발생한 개념이라면 방지한다는 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죠? 얘는 not 발생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4번이 되겠네요. 어휘 문제는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는요. 원래 순서가 얘부터 풀어야 돼요. 얘가 원래 첫 번째 문제. 왜냐면 글을 읽으면서 바로 어휘를 적응해서 읽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휘 문제는 맨 처음에 푼다라는 개념만 잡고 계세요. 그리고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번을 볼 건데 21번이 여러분들 이게 다른 사례 적용 문제예요. 최근 수능에서는 이 사례 적용 문제, 복용 문제라고 하죠. 복용 문제 중에 다른 사례 적용 문제를 이제 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왜냐면 자꾸 외부에서 뭔가 끌고 오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구체적 사례 적용만 이제 내고 다른 사례 적용은 킬러기 때문에 내지 않겠다라는 이제 입장인데 이게 또 언제 바뀔지도 몰라요. 그리고 지금 21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기형이 같은 사례 적용 문제가 있고 다른 사례 적용 문제가 있다. 같은 사례 적용 문제는 지문에서 다루고 있는 걸 그대로 보기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는 그런 개념을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다른 사례 적용은 외부에서 정보를 끌고 들어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는 옥천교라는 지금 이야기를 끌고 온 거죠. 다 외부에서 끌고 왔어요. 왜냐면 지문에 옥천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옥천교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선택지 한번 보세요. 선택지를 보면 1번부터 3번은 전부 다 달리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선지화 시켰다는 거고요. 4번하고 5번은 모두죠. 그럼 얘는 공통점. 승성교와 옥천교의 공통점에 대한 선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보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 먼저 자료 해석부터 하셔야 돼요. 어떤 자료 해석요?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을 먼저 내가 찾아가면서 읽어야 되고요. 항상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을 때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얘가 훨씬 더 중요해요. 항상 차이점보다는 항상 공통점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요. 만약에 이런 식의 형식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저는 공통점부터 먼저 봅니다. 문제 풀 때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중요하거든요. 차이점보다는. 그래서 한번 읽으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옥천교는 창교권의 궁궐 정문과 정전 사이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금천 위에 놓여 있다. 자, 그냥 옥천교가 어린이를 설명해 줬네요. 창경궁 안에 있나 봅니다. 자, 이 다리는, 즉 옥천교는 이글 적어놓으면 항상 지금처럼 저처럼 받아서 읽으세요. 그게 습관화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는 아니라 옥천교 다리는 이렇게 읽는 게 훨씬 더 지문을 이해하는데 편해지고 지문을 장악하기 쉬워집니다. 옥천교 다리는 지엄한 왕의 공간과 궁궐 내의 일상적인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였고, 그러면 지금 경계라는 부분에서 공통점은 맞아요. 그렇죠? 지금 승성교도 경계였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보면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였죠. 얘도 경계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있어요. 경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 경계라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지엄한 왕과 왕의 공간과 궁궐 내 일상적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 자, 이게 승성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승성교는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라면, 옥천교는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가 아니라 그냥 왕의 공간과 궁궐 내 일상적 공간을 그냥 구획시켜주는 경계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차이점이 나타났네요. 자, 임금과 임금에게 허락받은 자들만 건널 수 있다. 요거도 두 번째 차이점이죠. 아까 승성교는 무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여기 마지막 문단, 무사람들이 건너는 거라면 지금 옥천교는 임금에게 허락받은 사람들, 그리고 임금만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차이점이겠네요. 차이점. 자, 옥천교는 두 개의 홍해를 이어붙이고, 여기서 홍해가 있다는 거는 공통점. 근데 얘는 홍해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그러니까 얘는 차이점. 공통점과 차이점이 다 발생하는 거죠. 두 개의 홍해를 이어붙이고, 홍해와 석축은 여기도 석축이 있네요. 그렇죠? 자, 모두 미려하게 다듬었대요. 자, 미려하게 다듬었다는 건 미려하다, 아름답고 곱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예요? 자, 홍해는 다듬었어요. 이거는 공통점이죠. 왜냐면 지금 승성교도 보세요. 잘 다듬어진 홍해 보이시나요? 여기 세 번째 문단, 잘 다듬어진 홍해. 그러니까 홍해가 다듬은 돌로 만들어졌다는 건 공통점. 그런데 석축도 다듬었어요. 근데 승성교는 무질서하게 석축을 쌓아 올렸죠. 따라서 얘는 차이점. 자, 이렇게 자료 해석 하시는 거예요. 공차만 찾으시면 됩니다. 앞에 지문 생각하시면서요. 자, 또 다리 난간에 갖가지 조각을 장식해 전체적으로 장중한 화려함을 드러냈다. 자, 조각을 장식했다는 것은 공통점이죠. 왜? 승성교도 용모리 모양의 장식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장식이 있다는 건 공통점. 근데 얘는 갖가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여기는 용모리 장식 하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얘는 차이점. 그 다음에 지금 이 갖가지 조각들이 장중한 화려함, 아름다움을 준다. 요것도 차이점이죠. 왜냐하면 승성교에서는 용모리 장식에 대한 아름다움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화를 우리 방지하는 역할만 하지 여기에서 우리 아름다움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요 추가 정보에서는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차이점. 두 홍해 사이의 석축에는 금천 바깥의 사악한 기운이 다리를 건너 안으로 침범한 것을 막는 화를 방지해주네요. 화 방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승성교와의 공통점. 화를 방지한다는 건 공통점. 하지만 여기는 도깨비 형상입니다. 아까 승성교는 용몰이었는데 여기는 도깨비 형상이니까 이것도 차이점. 이렇게 차이점, 공통점, 차이점, 공통점을 계속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글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가 된다? 당연히 차이점보다는 저는 공통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통점이요. 이런 걸 가지고 먼저
4번하고 5번을 같이 보는 거죠. 자, 4번 볼까요? 옥천교와 승성교는 모두 서로 다른 성격의 두 공간 사이에 놓인 것으로 보아. 그죠? 경계였죠. 둘 다. 둘 다 경계입니다. 지금 아까 이렇게 경계였고, 그렇죠? 이 부분 이질적인 공간의 경계구군. 맞는 선지예요. 그러니까 승성교는 속세와 경건한 세계의 경계, 그러니까 이질적인 공간의 경계죠. 그리고 지금 옥천교는 왕의 공간과 일상적인 공간을 구획하는 경계.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이질적인 공간의 경계겠네요. 따라서 4번은 적절합니다. 5번 옥천교와 승성교는 모두 재앙을 막기 위한 장식을 덧붙인 것으로 보아. 맞아요. 이건 공통점이었어요. 그런데 세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종교적 의식입니까? 아니죠. 둘 다 뭡니까? 화를 방지하는 거였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공통점을 지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1번의 정답이 5번입니다. 주로 이렇게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보통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공통점이 답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이점보다는 먼저 공통점 위주로 먼저 빨리 보고요. 그리고 답이 없으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차이점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014년 수능 A형 선행사 미감 지문을 좀 세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집에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독서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공부하실 때 복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복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방식 말고요. 방금 제가 읽는 방식대로 똑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 번. 한 3번 정도? 3번 정도 저처럼 읽어보려고 계속 노력하다 보면 모든 글들이 이렇게 읽혀질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 물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어요. 좀 덜 중요한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구분해 가면서 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글을 읽었을 때 좀 더 독서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